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노릴 때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대 피해야 할 행동.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노린다면 가장 먼저 준비할 건 말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수사는 대화가 아니라 기록을 쌓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당신 말을 듣는 동시에 그 말이 자료와 맞는지를 맞춰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송치를 원하신다면 말솜씨가 아니라 말을 받쳐줄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걸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의 시작은 내 사건 유형부터 정한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사실 자체가 다르다. 그럼 알리바이와 동선 자료가 핵심입니다. 둘째,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 평가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돈은 받았지만 속일 마음은 없었다. 그러면 당시 대화와 정황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상대 말은 있는데 증거가 약하다. 그러면 그 주장을 받쳐줄 객관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 자료로 파고듭니다. 유형을 안 정하면 엉뚱한 자료만 쌓여요. 방향부터 일관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자료입니다. 첫째, 시간표예요. 사건이 언제 시작됐고 그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고정해줄 객관 자료를 붙입니다. 문자, 통화내역, 카드 결제, 하이패스, CCTV, 건물 출입 기록. 경찰은 흔들리는 기억보다 시간이 찍힌 자료를 믿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CCTV는 보관 기간이 정말 길지 않아요. 업소마다 다르지만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덮어쓰기 됩니다. 정말 길어야 30일이에요. 그러니 떠올리는 즉시 해당 업소나 관리 주체에 보전을 요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실조회나 적법한 절차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직접 무단으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둘째, 상대 주장과 맞물리는 자료입니다. 많이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모으세요. 그런데 경찰은 상대 진술도 같이 봅니다. 상대가 협박당했다고 하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그 전후 대화의 맥락을 통째로 보여주세요.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였다고 하면 계좌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때 돈의 성격을 뭐라고 정했는지 그 관련된 대화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유리한 한 줄만 자르지 마세요. 잘린 캡처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요. 셋째,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는 변명문도 아니고 감정문도 아니에요.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왜 안 채워지는지를 증거와 하나씩 연결한 문서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우겨넣지 마세요. 어떤 주장에 어떤 자료가 붙는지 짧고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게 오히려 더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단계에서는 상대의 진술 조서도 상대가 낸 증거도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조는 기소가 된 뒤에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의견서의 출발점은 상대 진술이 아니라 최초 고소장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고 전략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의견서는 고소장에 정리된 그 핵심 주장을 내 객관 자료로 하나씩 깨나가는 문서여야 됩니다. 경찰은 결국 누구 말이 자료 위에서 버티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말로 내 결백을 외치는 것보다 상대 주장이 내 객관 자료와 안 맞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도 형식이 있습니다. 원본은 반드시 보존하고 사본에 이걸 언제 어디서 확보했는지를 적으세요. 대화방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게, 녹음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건지 설명을 붙이고요. 참고로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건 쓸 수 있지만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 원칙적으로 위법이라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첫째, 자료 삭제. 불리해 보인다고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지 마세요.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지웠다고 그 자체로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삭제 정황이 강하게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렌식에선 그 지운 행위까지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둘째, 말 맞추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렇게 말해달라 부탁하는 순간 사건이 원래 혐의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 사과하려는 마음이었어도 상대는 이걸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과 메시지는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조사 당일엔 준비한 걸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면 그 추측이 진술로 굳을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질문마다 개별적으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증감 변경을 청구하거나 자필로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불송치가 나와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만든 기록이 그 뒤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간혹 고소장을 등사했는데 아주 개략적인 고소의 취지만 적혀있고 디테일한 내용은 하나도 안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높은 확률로 고소인 측의 변호사가 고소장이 열람 등사되는 것까지 대비해서 피고소인 쪽에서 대비를 할 수 없도록 중요한 내용은 고소장에서 다 빼고 그 뒤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나 진술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도 용의주도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피고소인 측도 경험 많은 변호사와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은 기록으로 바꾼 사람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막막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판수였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